안녕하세요.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SW의 곽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내셨죠? 저희 이름이 다크웹 인사이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크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크웹이 이제 그동안 계속 미지의 영역이다. 범죄자들이 뭐 은밀하게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둘씩 이제 뭐 다크웹을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다크웹이 과연 정복이 가능한지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하고요. 네네. 먼저 이사님이 계시는 네. S2W에서 다크웹 기반 AI 언어 모델을 세계 최초로 카이스트하고 같이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네.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다크웹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다크버트는 버트라고 하는 AI 모델로 만든 그런 AI고요. 다크웹 내용을 학습시켰어요. 600만 개 이상의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많이들 아시는 챗GPT나 구글에서 만든 바드나 이런 생성형 언어 모델과는 학습 데이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챗GPT나 구글 바드는 다크웹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캔디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줘 라고 했을 때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탕이라고 하겠죠. 네, 하지만 다크웹에 있는 마약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이 캔디가 하나의 마약에 대한 은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크버트에다가 캔디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 거고, 다크웹 데이터로 이런 AI 모델을 만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어떤 언어들이라든가 거기 어떤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네, 수집이 돼서 네, 그거를 이제 도입시킬 때 네. 다크웹에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릭 사이트 이런 것들도 학습을 시켰는데, 거기에 관련된 통계를 뽑아줘 라고 했을 때 그런 통계치에 대한 게 좀 더 정확하게, 사실 보안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 심한 AI를 쓰면 좀 미스리딩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결론이 잘못 나올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크버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내놓기 때문에 다크웹 관련해서 보안 쪽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한다기보다는 보안 쪽 종사하시는 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하면 되게 큰 또 도움이 많이 될 네. 수 있겠네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논문상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왜냐면 일반인들 사이에 범죄자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이제 그걸 활용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정부 쪽이나 수사기관이나 뭐 기업용으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다크웹을 또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크웹의 범죄 현황들을 좀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구글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네. 구글에서 이제 다크웹 스캔 서비스를 네,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봤어요. 그러면 네. 이거를 그냥 일반 구글 검색창에서 다크웹 내용들이 표출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건지 사실 네.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구글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구글 자사 서비스 사용자 지메일 관련된 계정이 유출됐다던가 이메일 관련된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게 유출됐느냐에 네, 대해서 구글에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계정이 다크웹에 유출됐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고, 구글 서비스 내에서 다크웹을 검색한다던가 그거는 아직 계획에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크웹에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 구글을 사용하는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그 정도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것 같아요. 구글 계정들이 유출됐을 때 찾아볼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한정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사실 근데 구글이 항상 그렇듯이 초반에는 그렇게 작은 서비스로 상용화시켜서 하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죠. 구글 내에서 다크웹이 검색되게 한다던가 뭐 그런 네, 서비스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워낙 그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시큐리티 서비스, 정보보호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AI 기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뭐 다크버트 얘기를 했는데, 다크웹을 정복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커들, 그들을 실제로 체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다크웹이 정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크웹만 봐서는 실제 신원과의 연결점을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구글이라면, 그 정도의 데이터 가시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구글이 다크버트를 사야 된다고 봐요. 그래 좋은 또 제안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사법기관들도 그렇고요. 뭐 네. FBI도 그렇고 뭐 유로폴 뭐 이런 데들도 예전과 다르게 이 다크웹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도 폐쇄하고 서비스도 폐쇄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다크웹 범죄 조직의 어떤 소탕 노력도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뭔가 범죄자들한테 경고 메시지와 그들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뿌리 뽑기에는 FBI가 큰 레이드 포럼이나 뭐 최근에 브리치드 포럼 관리자나 그리고 랜섬웨어 그룹이나 이런 곳들을 많이 체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더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랜섬웨어 그룹을 한두 개 잡았으면은 늘어나는 새롭게 생성되는 랜섬웨어 그룹은 뭐 4-5개. 포럼도 하나 잡고 나면은 4-5개 다시 또 생겨버리고. 그래서 사실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크웹 정복을 하기에는 진짜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이런 노력들의 어떤 한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크웹 쪽에 있는 활동을 저해시키려면은 사실 다크웹만 보면 안 된다는 거. 다크웹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이쪽에서 뭔가 모니터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텔레그램으로 또 많이 넘어가거든요. 텔레그램도 제재를 좀 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범죄를 방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워낙 또뭐 자기네들 터치 안 한다 이런 또 주의가 네.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뭐 보호하고 뭐 수사기관이 협조 안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좀 주고 같이 뿌리 뽑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크웹도 다크웹인데 다크웹에서 파생되고 공생관계가 있는 텔레그램, 뭐 디스코드 이런 은닉형 메신저들에 대한 민간에서도 그렇고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들도 그렇고 그런 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기술적인 발전을 좀 많이 이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크웹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사실 다크웹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또 매우 새로웠고 또 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또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네.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